KTV 추억의 문화영화 35화 모든 연령 시청 화면 해설 작가 고수진, 성우 한경화 필름 영사기가 돌아가면서 오래된 기록 영상들이 흘러간다. 타이틀 당신이 몰랐던 100가지 추억의 문화영화 국민학생들이 학교 앞 문방구에서 뽑기를 하거나 군것질을 하는 모습 냉차금지, 번데기 먹지 말자 등의 스케치북이나 불량식품 몰아내자 플래카드를 들고 걷는 모습 그리고 각종 햄과 어묵, 보리가 포장되는 모습과 라면 먹는 모습 식생활 개선 센터, 분식 상담소 등의 모습이 흑백 영상으로 흘러간다. 추억의 문화영화 불량식품 노후, 먹거리 개선 시대 자막, 추억 속 불량식품의 명과 암 초등학교 시절 유혹을 뿌리치기 어려웠던 형형색색의 간식 문방구나 구멍가게에 진열된 뽑기에 몰려들던 그 시절엔 일명 불량식품이던 과자를 주섬주섬 하나씩 들고 먹곤 했다. 딱 봐도 유해 첨가물이 가득했던 그 과자가 추억 속으로 사라졌던 이유는 해로운 불량식품을 뿌리 뽑자는 보건 범죄 단속이 시작되면서였다. 1969년 대한뉴스 부정식품 정말 창피한 말입니다. 사람들의 식성을 틈타 놔두는 이 사회약을 속히 뿌리 뽑아야 합니다. 더욱이 여러분들의 귀한 자녀들이 이 부정식품을 먹고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아시겠지요. 의사가 침대에 누운 아이의 몸에 청진기를 댄다. 이러한 국민 보건위생을 해치고 있는 각종 불량식품, 부정의약품 등을 제조하는 악덕상인을 철저히 단속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보건범죄 단속조치법을 마련했습니다. 사람들이 거리에 앉아 음식을 먹고 있다. 우리들 주변에 나돌고 있는 부정식품과 의약품은 지난해만도 5만여 건이나 적발됐으며 금년도 6월 말 현재 2만 5천여 건이나 적발됐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부정식품이나 부정약품을 만들어서 돈을 벌겠다는 사람들에게 묻겠습니다. 당신네들이 만든 제품을 당신네 자녀들에게는 먹지 말라고 할 것인지 사 먹어도 좋다고 할 것인지 아니면은 남의 부정식품이나 부정의약품을 당신네들 스스로가 미처 모르고 먹고 썼을 때 뭐라고 말을 할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불량식품 전시관 1970년대는 먹거리 안전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변화하던 시기다. 부정식품 단절운동이 시작되면서 불량식품 전시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색깔이나 모양이 보기 좋고 저렴하지만 건강에 해로운 불량식품. 건강과 안전에 자각 없는 무분별한 소비가 계속되자 식품공업 발달의 초기였던 그때 정부는 소비자들의 인식 개선에 나섰다. 1970년 문화영화 보건사회부는 불량식품 안 사먹기 운동의 일환으로 부정식품 전시회를 전국적으로 벌렸다. 색깔이나 모양이 보기 좋고 값이 생각보다 싼 식품들은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 들어있는 수가 많다. 비닐 주스는 불순물이 가득 찬 세균 배양소나 다름없으며 녹이 쓴 깡통이나 팽창돼 있는 것은 이미 썩은 지 오래된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부정식품 단속 현황을 볼 것 같으면 감시원 1명이 제조업소 1,300개소와 국민 7만 명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우리나라 식품공업의 발달 역사는 아직 짧을 뿐 아니라 소비자들의 식품에 대한 인식도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기화로 악덕업자들은 지능적으로 당국의 감시망을 피해 불량식품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학생들의 불량식품 단절운동 먹거리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화두로 떠오르던 시절 학교 앞 문방구에서 불량식품을 먹고 탈나는 일이 많아지자 초등학교 학생들이 직접 나서 교내 걸기대회를 연다. 화려한 불량식품에 현혹되지 말자는 플래카드를 들고
전국의 초등학생들이 대대적으로 불량식품 단절 운동에 참여했다. 1970년 문화영화. 학과 시간이 끝나 집으로 돌아오는 어린이들은 누구나가 출출하기 마련이다. 이럴 때일수록 구멍가게는 그냥 지나쳐버릴 수 없는 곳이기도 하다. 철수는 시장 한 김에 값이 싸고 덩어리가 큰 꼬챙이 사탕을 택했다. 철수가 집으로 돌아온다. 철수가 배를 움켜잡으며 쓰러진다. 아니, 여보. 철수의 부모가 마당으로 나온다. 아니, 철수야. 왜 그러니? 왜 그래? 아빠가 철수를 안아 올린다. 이불 좀 펴요. 엄마가 방에 이불을 편다. 자, 여기 눕혀보세요. 예, 철수야. 갑자기 열이 대단한데 빨리 의사를 불러와야 되겠어. 의사. 그렇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많은 부정식품이 나돌고 있습니다. 이렇듯 심한 고통을 주는가 하면 심지어는 목숨까지 앗아갑니다. 값이 싸다고 경제적인 원칙만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인체에 해를 주는 부정식품을 우리 스스로가 배격해야 할 것입니다. 좀 드세요. 예, 감사합니다. 먹어라. 예. 문병훈 선생님과 친구들. 좀 어떠니? 빨리 일어나서 공부를 계속해야지. 이제부터는 그런 것을 먹지 않는다고 선생님과 약속할 수 있지? 예. 그래, 그래야지. 부정식품은 더 사 먹고 싶은 것이니 너희들도 모두가 주의해야 한다. 네. 근데 선생님, 뭔데? 앞으로는 우리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내 걸기대회를 열어 부정식품을 몰아내야겠어요. 그래. 너희들도 그렇게 생각하니? 나도 동감이다. 철수와 영민이가 완쾌되는 대로 모든 어린이들을 위해서 실천에 옮기도록 하자. 네. 아유. 이제 이 학교에서는 철수와 영민이와 같은 불상사는 다시 일어나지 않았다. 더욱이 이 운동은 전국적으로 전개돼 갔다. 먹거리 안전을 지키자. 의식주에서 으뜸이라 할 수 있는 먹거리의 올바른 유통은 중요한 일이다. 누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만들었을지 모를 불량식품. 폐유를 섞어 만든 참기름과 색을 섞어 만든 메밀국수. 비단 가공식품만 아니라 재래식 식품도 문제로 떠올랐다. 저질 기름으로 만든 어묵류, 생선에 칠해진 물감. 먹거리 안전에 관한 관심과 단속은 1990년대에도 계속됐다. 1990년 문화영화. 재래식 식품들도 문제가 많습니다. 각종 세균 번식장이 된 채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 젓갈류와 허가도 없이 저질 기름으로 제조 판매되는 어묵류, 그리고 표백한 도라지, 또한 색소를 넣어 만든 가짜 도토리묵도 있습니다. 특히 돈벌이에 급급한 일부 악덕업자들은 소비자의 눈속임을 위해 인체에 유해한 물감을 생선에 칠하는 등의 파렴치한 행동까지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생선의 배 부분이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다. 등하굣길의 어린이들을 유혹하는 각양각색의 과자류도 대부분 누가 만들었는지, 언제 만들었는지, 무엇으로 만들었는지의 표시도 없습니다.
거리에 나아가면 우리의 귀여운 자녀들이 이런 부정식품 앞에 무방비 상태로 놓이게 됩니다. 코코밀, 새콤달콤, 오렌지 맛가루 과자 등 단속반에 의해 수거된 불량식품의 종류도 갖가지입니다. 폐유를 섞어 만든 가짜 참기름, 제조한 지 수년이 경과된 통조림도 있습니다. 일부 업자들의 악덕사리를 통해 새까맣게 태운 보리가루가 어떻게 우리가 즐겨 먹는 메밀국수로 둔갑하는지 보겠습니다. 고동색 보리가루를 메밀가루에 섞는다. 남자가 고무장갑을 낀 손으로 반죽을 한 다음 제면기로 국수를 뽑아낸다. 고동색을 띠는 면이 나온다. 일부 식품업자들의 양심불량은 그 도를 지나쳐 간접살인이라는 죄를 버젓이 짓고 있습니다. 직원이 손님에게 메밀국수를 내간다. 보리 혼식과 분식 장려. 라면과 분식이 우리의 대표적인 길거리 음식으로 자리 잡은 역사엔 라면이 처음 나온 1960년대의 분식 장려가 단단히 한몫했다. 1960년대 일본의 국수나 라면류 소비량은 우리보다 60배 이상. 식량난 해결과 체력 증진을 위해선 혼식이 필수라는 대대적 계몽으로 쌀밥만 먹는 문화가 잡곡이나 라면, 분식을 즐겨 먹는 혼식으로 변화했다. 1968년 문화영화 우리보다 60배나 되는데 인구 비율을 생각해 보아도 적어도 우리보다 20배 이상은 더 국수로 식생활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자, 우리도 잘못된 우리의 식생활부터 고쳐야 합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자녀부터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체력을 키워줘야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철봉과 구름 사다리에 매달린다. 올림픽 경기에서 우리가 뒤떨어진 것은 결코 기술만의 부족이 아니라 체력에서부터 뒤떨어졌다고도 하겠습니다. 권투 경기, 즉 영양 관리에서부터 그들에게 진 것입니다. 그것을 해결하는 길은 바로 분식과 혼식을 하는 길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의 체력은 향상되고 더 나아가 국력도 강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레슬링 경기,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알고도 행하지 못함은 모르고 행하지 못하는 것보다 더욱 나쁘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급식으로 빵을 먹는다. 오늘 아침부터라도 보리 혼식을 시작합시다. 오늘 점심때부터라도 분식을 시작해야 하겠습니다. 귀여운 우리 자녀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보리 혼식과 분식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50명이 훌쩍 넘는 학교에서 교복 차림의 아이들이 급식을 먹는다. 잡곡 소비와 수명의 관계. 그 당시 잡곡 소비가 많은 지역에는 장수하는 사람이 많았다. 1960년대 후반에 조사한 결과 보리나 잡곡을 많이 생산했던 경상남도, 전라남도, 제주도의 평균 장수율이 월등히 높게 나왔다. 당시 외국과 우리나라 어린이들의 성장 속도를 비교하면서 체력을 기르고 장수하는 비결은 보리 혼식과 분식임을 강조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수명이 긴 고장은 보리와 잡곡의 생산 소비량이 제일 많은 경상남도, 전라남도, 제주도라는 것도 우리가 잊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다행히도 우리나라에는 보리 생산량이 모든 국민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많고 정부에서도 먹기 좋고 영양분도 더 많게 가공 처리해서 시중 가격과 같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할맥, 암맥, 정맥 등의 보리 종류가 판매되고 있다. 외국의 어린이에 비해서 우리나라 어린이들은 그 체력이 고르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출생해서 1년만 지나면 외국 어린이의 성장률이 우리 어린이보다 훨씬 빠르다고 하는군요. 턱걸이 한 번 못해서 애쓰는 이 어린이의 체력.
이것은 바로 어린이 자신만의 책임은 아닐 것입니다. 마카로니가 만들어져 나온다. 가까운 일본만 해도 어린이의 체력 향상을 위해서 하루 두 끼는 분식을 장려합니다. 1963년 문화영화. 요즘 우리 주위에는 분식을 하는 분이 많아졌는데 이는 금년에 식량난을 극복하려는 국민의 알뜰한 마음에 반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밀가루 수요가 급증한 요즘 정부의 대책은 어떤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예년엔 배에 가까운 잉여 농산물을 원조받았고 앞으로 계속 원조할 것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밀가루 생산에 박차를 가해 예년엔 한 달 동안 100만 포대 정도의 밀가루 생산을 금년엔 그 배로 늘려 220만 포대를 생산, 밀가루 공급에 만전을 기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시중의 밀가루가 품절되고 그 가격이 오르자 농림부에선 제분업계 인사들과 협조해서 지난 7월 18일부터 밀가루 실수요자 공급 제도를 실시, 정부 고시 가격으로 밀가루를 구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즉 여러 종류의 제빵과 제과 공장, 대소규모의 국수 제조 공장, 각종 호텔과 여관업자, 또한 각종 요식업자를 대량 수요자로 구별하고 정부기관이나 대규모 기업체의 구내식당은 특정 수요자로, 소규모의 영세상인과 동호에서 배급받지 못하는 부유한 일반 가정은 일반 수요자로 구별해서 밀가루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볼 것 같으면 각 제분 공장에서 생산 보고를 받은 농림부는 서울과 부산시에 전표를 배당하고 시청에서는 각 구청에 전표를 배당합니다. 그래서 대량 수요자와 특정 수요자는 시청에서 전표를 발급받고 지정된 도매상에서 전표와 현품을 교환합니다. 그리고 일반 수요자는 각 구청에서 전표를 발급받은 다음 지정된 소매상에서 전표와 현품을 교환합니다. 그리고 일반 시민은 동호에서 정기적으로 배급을 받습니다. 이렇게 밀가루의 수요와 공급이 원활해지자 정부 시책에 협조하는 상인들은 그 제품의 가격을 인하하는 등 여기 또 한 고비의 시련을 극복하게 됐습니다. 우리 민족은 지난해 한발과 금년의 풍수해를 극복한 용기를 되살려 오국을 거둬들일 머지않은 그날까지 마지막 한 고비를 참고 견디어 보다 나은 내일을 이룩해야겠습니다. 어린 시절 문방구에서 군것질하던 과자들은 건강을 위해 물리치며 세월 속으로 사라졌다가 향수를 모짖은 우리에게 추억의 군것질로 되돌아왔다. 식량난으로 저렴한 분식을 장려하던 1960년대의 역사는 라면과 분식이 길거리 한류 음식으로 거듭난 시초이기도 하다. 추억의 문화 영화, 불량식품 노후, 먹거리 개선 시대, 끝. 필름 영사기가 돌아가면서 오래된 기록 영상들이 흘러간다. 타이틀, 당신이 몰랐던 100가지 추억의 문화 영화.